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미래도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 가상현실을 제작해보는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살펴보면은 코스페이시스의 기본 기능을 오늘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 기능을 알기 위한 로그인 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본 기능을 본격적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크롬 환경에서 크롬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동을 하게 하시는 게 구현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서 코스페이시스 에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웹사이트가 검색이 될 거고 그 부분에 함께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는 게 다양한 메뉴들을 살펴보시기에 좀 더 편리하고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교실에서 AR 및 VR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AR과 VR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VR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는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영화 속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나 그리고 아바타 좀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그런 영화를 조금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몰입감과 상호작용, 가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의 한 분야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마치 원래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2016년 7월 증강현실 위치게임 포켓몬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켓몬고를 상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과 현실을 결합한 증강현실의 신기술을 이렇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보드 안에 스마트폰을 이 학생처럼 장착을 하고요. 몰입감을 느끼면서 뭔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무료 프로그램을 한번 볼 거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만약에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계정을 만들지 않았나요? 를 클릭하시면 다음 유형으로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용,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태일 때는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8살 이상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아래에 동의합니다 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여기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그냥 자신의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디는 여러 사람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와 그리고 알파벳을 혼합해서 만드셔야 되고, 아이디는 한글 아이디 말고 영어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계정 만들기 위에 있는 4개의 내용을 다 기입을 하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입력하게 될 이메일로 컨펌 메일을 코스페이시스 사이트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컨펌 메일을 클릭을 하셔서 내가 실제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로그인이나
뭐 기타 나중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 코드를 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 다시 로그인 사이트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에 공유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공유 코드가 있고 학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인가요? 하고 물어봐져 있는데 아까 선생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학급을 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설한 학급 안에 학생들한테 약속된 공유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그 학급으로 학생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공유 코드, 그리고 학급을 개설했을 때 학생들을 참가하게 할 수 있는 학급 공유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학급 공유 코드를 입력만 해도 다양한 내용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모드로 가입을 했는데요. 선생님 모드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학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네, 학급 내에서 보이고 학생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선생님이 추가하고 싶을 때는 네, Add Teachers를 눌러서 선생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코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어 볼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이미 기존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내 이름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작품의 이름이겠죠. 여기 코스페이시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을 또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 작품 자체를 과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네, 학급으로 들어가면 과제 만들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 모드에서는 과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 버전에서는 폴더를 따로 지정을 한다든지 저장소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질 않아서 한글판은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거나 할 때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파파고를 설치를 해서 해석을 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리믹스를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장면 탭 버튼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장면 탭 한번 누르면 이렇게 들어왔다 또 나왔다 되고요. 그리고 아래 여기에 3개 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또 다른 기능인데요. 여기가 작품의 이름을 적는 란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장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인데 두 번째 장면은 PC 버전,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시점을 회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드래그를 해야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장면 자체를, 화면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 이게 자꾸 이렇게 이동할 때는 보시면
마우스 가운데에 있는 스크롤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V라고 되어 있는데요. V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예요. 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조그만한 꼬마 G가 있거든요. G를 클릭한 다음에 네, 자판에서 V를 누르면 G가 이렇게 가운데 중심점으로 오게 되고요. 네, 이제 귀여운 G가 보이시죠? 다시 전체 장면으로 돌아가려면 키보드에 알파벳 C를 누르면 전체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개체를 클릭을 해야 얘를 중심으로 네, 장면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G가 귀여운 모자를 하나 쓰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세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해서 네, 코스페이시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손가락 2개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가락 1개를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시점을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스마트폰에서 뭔가 확대, 축소할 때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축소와 확대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손가락 2개를 이 모양처럼 나란히 놓으신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기울이면 네, 회전이 됩니다. 네,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럴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네 번째로 장면을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봤더니 여자친구가 있고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탭을 열어서 오브젯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요. 고양이를 좀 찾아달래요.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요 모양이 화면 왼쪽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봤더니 정말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고양이를 찾는데 네, 영어로 cat 하고 치셔도 되고요. 네, 고양이라고 한번 한글로 해볼까요? 네, 고양이. 네, 오브젯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네, 아까처럼 팝하고를 조금 열어놓고 네, 복사 붙여넣기로 한번 쳐주시면 더 좋겠다고 했고요. 네, 그럼 cat 한번 영어로 쳐볼게요. 네, 영어로 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렇게 톡 올려주면 돼요. 네, 찾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갔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로 옆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장면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내가 좀 바라보기 쉬운 시점으로 네,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보시면은 기본 조작 기능을 사용할 오브젯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일단 이 호랑이가 뒤집혀져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회전 모드로 이를 사용해서 호랑이를 좀 바르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회전 그림 되어 있죠? 네, 이게 X, Y, Z축인데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네, 뒤집어진 호랑이가 똑바로 됐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여전히 기울어진 것 같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호랑이가 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가 좀 떠있죠? 네, 공중에 좀 붕 떠있는 것 같고요. 약간 기울어진 것도 같고, 네. 이럴 때는 이 파란 색깔 회전 버튼을 풀고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얘가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5번째에 카메라 앤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장면을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것은 카메라 오브젯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카메라 여기 있네요. 네, 클릭하면은 불이 들어오죠. 카메라라는 거는 우리가 구글 카드보드를 꼈을 때, 보이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누르면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 해서 걸음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비행이라는 모드로 되어 있고, 네, 회전은 한번 조작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오른쪽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고정 위치하면은 그때 플레이를 누르면 네, 이동 버튼을 눌러도 이동하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네, 카메라 누르고 네, 비행으로 한번 이번엔 바꿔볼까요? 그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마치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회라는 걸 누르면 이때는 카메라를 조금 위로 올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둥근 부분을 따라서 네, 조금 올려볼게요. 카메라를. 네, 이 반경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카메라가 비친 방향이 내가 플레이를 눌렀을 때 보이는 방향이에요. 아까보다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플레이 눌렀을 때 아까랑 다르게 위에서 보이는 모드로 뭔가 시점을 변경시켜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코스페이시스 에듀의 조작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활용한 가로등을 만드는 법과 가로등을 만들면서 붙이기, 잠금, 그룹 기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블럭스를 이용한 가로등에 불을 켜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